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오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에너지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가 쏟아졌지만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는 오늘도 시그널 원칙에 따라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부터 분석하면 S&P 500은 오늘도 아주 조그마지만 0.01% 상승하며 5,7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며 완벽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네요. 주식시장을 매일 따라가다 보면 두렵고 맨날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순간마다 일봉보다 주봉을 확인하며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지 자주 점검하곤 합니다. 현재 2023년 10월 28일부터 이어진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강력하고 이 흐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스닥은 지그재그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했지만 엔비디아와 애플이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별 기업 투자가 어렵다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나 QQQM을 추천드립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강한 하락이나 상승 없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들어내며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소형주는 2022년 내내 횡보하다가 6월에 상승 모멘텀을 보였지만 7월부터 다시 횡보 중입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완전히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때 투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식은 버티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장기간 횡보는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살펴볼까요? UPRO는 S&P 500이 상승함에 따라 약간의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아직도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TQQQ는 애플과 엔비디아의 하락, 테슬라의 하락으로 변동폭이 컸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OXL은 9월 5일 하락 모멘텀을 시작한 후로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 덕분에 3.34%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는 RSI 역시 오늘 주요 지수들이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하여 마감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살펴보면 월요일에는 극심한 탐욕 상태였고 어제는 중동 긴장이 심화되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있었지만 여전히 탐욕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2주 동안 레버리지 ETF는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고 심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절대 포모에 빠지지 않고 현금을 모으며 기다릴 예정입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과 매그니피센트 7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자산군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약간 하락한 부동산 ETF, VNQ와 장기 국채 ETF, TL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NQ 부동산 ETF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횡보하다가 오늘 드디어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하락할 경우 분할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ETF 자체는 기술주에 비해 상승 여력이 적기 때문에 현금이 충분하고 이미 기술주에 많이 투자한 분들만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TLT, 장기 국채 ETF 역시 오늘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며 최근의 상승을 일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기 금리 자체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TLT는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TLT는 스윙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아주 소액을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는 오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종목이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될지 말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주식들은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 주식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주가를 부양해왔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부터 배당금 계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전히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당분간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할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안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하락을 말아올리며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켜냈습니다. 9월 19일 돌파한 지점을 지지선으로 삼아 마감했는데요. 테슬라는 점점 에너지, AI, 로봇 회사로 변모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 자체보다는 다른 서비스 부분에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마진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구글의 웨이모보다 얼마나 압도적인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멀었지만 테슬라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테슬라를 추종하기보다는 실적과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제 섹터별 주요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와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으며 중동 긴장이 계속되는 한 에너지 섹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형주 투자는 당분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섹터 XLE, 소프트웨어 ETF, IGV, 헬스케어 ETF, XLV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ETF, XLE는 어느새 장기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졌지만 이를 확실히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ETF, IGV는 지난 몇 달간의 횡보를 끝내고 9월 7일부터 다시 상승 모멘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그동안의 상승을 일부 되돌리며 마감했지만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횡보와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갈 예정입니다. 아직 정고점을 하루 유지한 뒤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저항선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다시 저항선 $89를 돌파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헬스케어 ETF, XLV는 작년 11월 28일부터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주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도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만큼 헬스케어 1등 주식인 일라이 릴리를 배당금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시그널들을 이용해서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는 어떤 주식을 매도했는지 살펴볼까요? 레버리지 ETF를 스윙 트레이딩하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인 저는 오늘도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으로는 오늘 구글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했기 때문에 매수했으며 엔비디아는 중기 이동평균선인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면서 지지선을 유지했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헬스케어 ETF인 XLV는 단기 조정이라고 판단하여 매수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오늘도 계속되었으며 오늘도 4개의 ETF를 자동으로 매수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간의 하락으로 보이며 저는 오히려 이 분할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여 9월 12일에 많이 매수하지 못했던 주식들을 추가 매수하면서 당분간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